일단 첫 번째로 이 고천문 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접근하려면 몇 가지 천문 현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현상이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고대 사서 속에 들어있는 그 역사 기록의 소중함이나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태백주연이라는 게 있어요. 태백주연. 그 다음에 오이합칙. 오이합칙은 오행성이 합해진다는 뜻이고, 태백주연은 금성이 낮에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먼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이 기록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먼저 이 오성취 5개의 행성이 모이는 현상에 대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은 뭐죠? 지구는 관측되는 게 아니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거를 우리가 오행성이라고 해요. 지구는 우리가 관찰자니까 우리가 공간에 떠있는 지구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5개 수화, 금, 토, 목성이라고 하는 이 5개가 모이는 현상이에요. 뭐 행성들이 모이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5 행성이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산봉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앞에 둥구 다리에서 찍은 건데 지금 별이 보이잖아요. 장준영 양군 불 좀 꺼주세요. 별 보는 것처럼 하게.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이제? 네. 얘가 지금 고남산. 요 산은 요천 매운탕 뒷산 청룡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둥구 마을인데 요 다리 쪽에서 제가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밝은 천체가 여기 하나 보이죠? 네. 이거는 일반 별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을 봤을 때 요렇게 봤다? 그러면 이건 지금 돌고래 자리인데 좀 이따 이제 별자리를 제가 이어주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 밝은 색이 하나 보이나요? 요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나의 사선이 그어지죠? 저것이 황도선입니다. 황도. 2022년 1월 7일 8시 36분 29초 왜 찍은 거예요? 이 녀석이 수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성을 본 적이 없었을 거니까 저도 수성 몇 번 못 봤어요. 살아오면서 진짜 손 안에 꼽혀요. 왜냐하면 워낙 낮은 곳에 뜨는 데다가 바로 해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잠깐, 해 진 뒤에 잠깐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해 진 거잖아요. 노을이 보이잖아요. 네. 노을이 보이죠? 그럼 해가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해하고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여기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보이죠. 해가 산 위에 올라 있을 때는 지기 전에 밝아서. 그럼 해가 요 산 아래로 내려간 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하고 같은 속도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성을 본다는 얘기는 뭘 본다는 얘기예요? 수성을 본다는 얘기예요. 수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행성이 모이는 게 어려워요. 1년에 수성을 볼 수 있는 게 몇 차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개가 결합이 되어야 되니까 금성도 마찬가지예요. 금성도 북쪽에 떴다가 서쪽, 그러니까 동쪽에 보였다 서쪽에 보였다는 게 5행성 중에서 2개예요.
수성과 금성은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잠깐 보이고 금성은 좀 오랜 시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진 뒤에 서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수성, 금성이고 나머지는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은 그냥 하늘에 있어요. 어디든 외행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행성이에요. 얘도 행성입니다. 그러면 5행성 중에 지금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성 빼고 나머지 몇 개 있는 4개죠. 네. 4개 중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중에 2개일 거예요, 제가. 이 선상이 바로 황도다. 제가 하늘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늘이 있다면 이게 빨간 게 적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23.5도 기울어져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만난 이게 황도인데 행성들은 이 황도 선상에 나타나요. 이 선상에만 나타나니까 그래서 행성들이 나타날 때는 띠를 이루게 돼요. 하나의 선 방향으로. 아무 데서나 행성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을 찾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3개의 행성이 옛날 어느 고대 시기에 관측이 됐다라고 썼어요. 멀리 가지 말고 조선시대 때. 그럼 조선 세종 때 이렇게 새 행성을 관측했다고 기록을 해놨어. 조선왕실록에. 그러면 이것이 실제 이렇게 있는 것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 역사 기록은 사실인 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 시기에 저 행성이 모여서 새 행성이 모여서 관측을 했는데 그걸 기록을 해놨어.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일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써놨어요. 아까 그 사진 수성, 토성, 목성, 달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날 달도 황도선상에 비슷하죠. 네, 달은 이제 백도라고 해서 황도가 조금 어긋나게 지나가긴 하지만 거의 그 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4.7일에 달과 목성과 토성과 수성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천문학자예요. 그리고 지금 조선시대 천문학자로서 글을 남기는 관리예요. 서원관 직원이야. 그럼 오늘 관찰일지를 써. 그래서 오늘이 뭐 1351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1월 7일 초저녁에 서쪽에서 수성과 토성과 목성과 달이 일직선이 돼서 배열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수백 년 지난 뒤에 후손이 그 기록을 봐요. 뭐 의심할 게 뭐 있어요? 다 사실인데. 이 천문 기록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천문 기록이 있는데 사서 속에 어떤 사서가 된지는 모르지만 그 사서 속에 이 기록이 있는 것을 오늘날 천문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똑같이 이렇게 맞춰봐서 일치된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사실인 거죠. 천문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 이런 현상은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관찰, 관측된 것을 기록한 것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끼워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닌지 긴지는 아닌지 긴지가 표준말이에요. 긴지 아닌지는 프로그램 돌려봐서 없으면 그건 끼워 넣은 거지. 그렇지. 그런데 돌려봤더니 그 시기에 있어. 그럼 끼워 넣은 게 사실인 거고.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실제로 있었던 걸 기록했구나. 실제 없었는데 가짜로 끼워넣구나. 그게 대표적인 게 일식이에요. 일식은 많이 끼워넣어요. 왜냐하면 일식이 가지는 상징성이 좀 있어요. 제가 끼워넣었다고 얘기하면 또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인근이 돌아가셨어요. 그날 일식이 있었다. 이런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 임금이잖아. 근데 임금이 돌아가셨어. 그러니 해가 가려졌어. 뭔가 의미가 있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 행성이 일렬로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오성 취합은 수금화목토 5개 행성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5개의 행성이 모인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왜? 수성이 관측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관측이 하기 어려운, 조건이 까다로운 수성을 포함해야만 5행성의 합치가 됩니다. 자, 이날 전문 프로그램으로 제가 돌린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죠? 이 스텔라리움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제가 2022년 1월 7일 18시 몇 분을 이거 했잖아. 2022년 1월 7일 18시 12분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관측한 사진과 전문 프로그램과 합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의도예요. 저는 역사고 과학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이 돼야 제가 이해를 하고 남한테 얘기를 하지. 그런 게 안 되는데 무슨 떠돌아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과학한 사람이 무슨 역사를 얼마나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극히 편견이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역사 기록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공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역사 기록을 읽을 줄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험적으로 아니면 또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냐도 관점이야지 그거를 전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포인트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김경환 선생님 동의하시죠? 네. 김경환 선생님 동의해 주시면 동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깔았던가 이거가? 별자리 하면서 여기부터 안 깔았어요. 안 깔아서 또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근데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라는 거고 여기는 직녀, 배가 검고 자리에 배가고 여기가 백두 자리예요. 여름 대삼각형이죠? 별자리 어느 계절까지 우리가 그렸죠? 실습으로. 별자리 그리기 실습. 다 안 그렸거든요 지금. 그거 말고. 천밖에 안 했어요. 북쪽 하늘은 했죠. 북쪽 하늘은 당연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봄철 아마 했을 거고 겨울 했어요. 네, 겨울 했습니다. 그럼 여름 가을을 아직 안 하는 상태네요. 네. 그거를 한번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으면 지금 달이 이쁘게 있는 날이어서 망원경을 꺼내서 한번 녹슨 조작수를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앞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백두 자리의 대내부, 그 다음에 독수리 자리 알타이르, 그 다음에 거문구 자리의 배가, 요 세 별이 여름 삼각형이잖아요. 모델이. 그래서 요거를 아까 화면 상태로 돌아가 볼게요. 이 상태로. 그러면 요거는 지금 알비레오라고 해서 여기가 알타이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름 삼각형이 어디 갔어? 요것이 지금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예요. 독수리 자리. 그러면 검은고 자리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저 위에 있으니까 안 보여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고니 자리예요. 십자가 보여요, 이렇게. 고니 자리.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이쪽에 직녀가 하나 지금 안 보이지만 그렇게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성씨는 언제 생기는 건가? 우리가 지금 해를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8개 행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5개 행성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겹쳐지는데. 이렇게 있으면 5 행성이 보이냐고. 어긋나요. 지구가 어디서 여기 있죠? 네. 지구 반대편에 화, 목, 토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구 안쪽에 수, 금 있잖아요. 네. 그럼 안 보입니다. 5개 행성이 보일 수가 없는 위치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어긋나요. 이거 풀어야지. 이게 내행성이고 여기 외행성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있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이 손을 지금 틀어놓는 거예요. 지구에서 여기가 지구예요. 지구에서 태양 중심으로 있는 선을 이어봐. 행성의 배치도에서. 그러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의 오른편에 있는 행성은 뭐 있어요, 지금? 화성하고 목성, 토성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초저녁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말하지 않을 테니까. 지구에서 해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낮에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봐요, 낮에. 12시쯤 해를 바라봤어요.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고 해봐요, 행성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초저녁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해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오른쪽에 있다면 이렇게 지잖아요, 서쪽으로. 그럼 먼저 지잖아요, 해보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와요? 우리 지구에서 해보다 오른쪽에 궤도에 다 모여 있다면 얘들은 아침에 보여요.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해 왼편에 행성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럼 얘네들은 초저녁에 보는 거야. 그래서 언제 해가 같이 지잖아요. 이 해가 지고 나면 그때 보여 행성들이. 그러면 초저녁에 5 행성을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와 지구를 기준으로 그 5 행성이 전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궤도상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런데 그 8개 행성이 어떻게 돌다가 전부 해 중심으로 왼쪽만 어떻게 했냐? 우연하게 있는 거지. 어쩌다 오랜만에. 다 흩어져 있지. 이쪽에 있고 저쪽에도 막 돌고 계속 막 복잡하니까. 그러다가 우연하게 우리 지구에서 해를 바라보는 거에 왼쪽에 몰려 있으면 이 녀석들이 해진 뒤에 서쪽에 다 보인다. 이게 오행성에 보이는 원리예요. 아침에 보였다는 얘기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 오른편에 다 행성이 있어, 궤도에. 그래서 애가 돌아서 해 뜨기 전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성이 초저녁이든 새벽이든 우리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각 행성들이 공전궤도를 돌면서 우연찮게 우리 지구와 해를 잇는 선에 다 왼쪽에 있을 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새벽에 보이는 거고 이 녀석들이 이제 수성, 금성은 해진 뒤에 보이는 거지, 저쪽에. 그럼 얘는 2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쪽에. 동쪽에는 얘들 하나, 둘 눈에 띄는 것은 화성, 목성, 토성 3개가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그냥 천문 기록에서 우성 취루라고 하는 기록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일반인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처럼 천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 화살표를 제가 그어놓은 것은 이 방향대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성과 금성은 내행성인데 지구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여기 있고 지금 해가 여기 있다고 하면
보세요. 해가 여기 있고 우리 지구가 여기라면 똑같아요. 수성이 이렇게 돌아요. 금성이 이렇게 돌아요. 지구도 이렇게 돌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 속에 우리를 정지 상태에다 둔 거예요. 이 정지 상태를 두었을 때 금성이라는 녀석이 우리 지구에서 관찰될 때 가장 높게 관찰되는 때가 이 각이에요. 이때. 이 각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요. 금성은. 왜냐면 이 궤도를 도는 거니까. 그럼 지구에서 얘를 가장 높게 볼 때는 48도를 이룬다. 그런데 수성은 그보다 더 안쪽 궤도를 돌기 때문에 우리 지구와의 관계에서 얘가 볼 때 이 지평선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는 각이 28도예요. 가장 높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는 뭘 의미해요?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1시간에 15도 정도 되니까 수성이 가장 높게 올릴 때가 28도면 1시간 넘게 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진다는 거고 또 저거는 각도상으로 그러는 거고 해의 밝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 각도에서 실제적으로 28도라고 해도 그만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산이 가려서 우리나라 같이 산 많은 나라에서 그렇죠. 산이 3만 가려서 원 또 때문에 더 못 보는 거예요. 보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이 둥근 다리를 찾아서 본 것은 거기서 볼 때 그래도 각이 좀 나오네요. 서쪽으로.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는 수성 불가능합니다. 올라면 나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언제 여러분? 해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해 오른쪽에 있으면 아침에 보여요? 새벽에 보여요? 새벽에. 새벽에 보이는 거예요. 먼저 지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진 뒤에 가려지니까 그때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옛날에는 이 수성과 금성을 각기 그 동쪽에 뜨는 이 수성과 금성과 서쪽에 뜨는 수성과 금성이 다르다고 인식을 했겠죠. 보이는 데가 다르니까. 근데 결국은 이 녀석이 그 궤도상에 돌면서 그렇게 되니까 서쪽에서 보이고 동쪽에서 보이는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한 거지. 인류의 문화사에서 처음부터 얘들 둘을 동쪽 서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천체라고 생각합니다. 샛별인데 저는 샛별이 아니라. 그래서 수성이 관측하기 어려운 거를 제가 이런 궤도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오성취합 5개가 보인다 하나로 합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왜 희귀성이냐? 첫 번째 뭐라고요? 수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수성은 최대 이각이 작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28도, 최대로 돼야 28도라. 그러니까 수성 자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데다가 네 행성이 같이 끼어들어서 같이 봐야 되니까 설령 위치상으로 같이 있다고 해도 수성 때문에 관찰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5개를 동시에. 그런데 이제 이런 오성취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얘기하면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건 뭐 천문이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신뢰되는 말이죠. 천문학자들한테 신뢰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면 배우려고 해야지. 그거는 천문한 사람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기록을 무시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러냐,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겠네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외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슨 신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파일은 가져가서 보시고 클릭하면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2022년은 그 기다리던 오성취 천문현상이 예보가 됐었습니다. 제 생에 관측할 수 있는 천문현. 제 생에. 물론 이제 그전에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인식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려고. 자,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6월 16일 새벽에 그랬기 때문에 수성 보이죠?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것이 바로 오의 합치입니다. 오성취 다섯 개가 모였다. 이거를 도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중부 다리에서 이거 보이죠? 보입니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있었어요. 근데 화각이 넓지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수성을 제외한 네 행성을 관측. 수성이 여기 떠야 되는데 이게 구름이 가려가지고 이때 애타게 며칠을 제가 고생을 해서 잠을 못 자면서 그래서 가상으로 그려놓겠습니다. 여기 하나 지금 올라왔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천문 프로그램처럼 기원전 1733년 오성 취루 기록 이후 수없이 많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2022년 6월, 7월 초순 관측 가능한 이때를 놓치지 않고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네 행성을 봤어요. 여기는 옛날 그 산동에 부절초등학교 폐교된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호남산이에요. 오른쪽은. 여기는 우리 대성산입니다. 대성필산. 그래서 이 방향을 제가 찾았어요. 가장 산이 안 가려지는 데, 이 대각선 방향으로 되니까 미리 이제 다 지역을 돌면서 그리고 하나, 둘, 셋, 저 위로 또 있어요. 여기 역시 수성이 또 안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3일 4시 23분에 다시 도전한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화각이 좁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호남산 보이죠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고남산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제가 따로 찍은 거예요. 한 번에 안 나와서. 그래서 요거가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성만 빼고는 다 또 나타납니다. 계속 도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합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되죠? 여기만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날이 아니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그 다음에 6월 26일 이제 다시 4시 37분 기준 수성, 금성, 달, 달 끼어들어요. 달까지 그냥. 목성, 토성 이렇게 나와요. 가을철 별자리 페가수스도 있고 남쪽 물고기 포말하우트도 있고. 자, 이때 천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지금 됩니다. 달까지 끼어서. 화려하죠. 다시. 얘는 7월 2일 날 지금 도전한 거네요. 근데 아마 이거를 따라 7월 2일 날 또 도전했어요. 새벽 3시 50분. 지금 며칠을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같이 따라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성취라는 것이 참 힘든 것이구나. 저에게도 온전하게 이때 이제 아마추어 전문가들 막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오성취라고 하는 기록을 담고 있는 역사서의 신뢰도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록이다. 없는 것을 끼워놨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 기록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실제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믿어도 된다. 이제 여기 밑에다 써놓은 이야기도 바로 이런 얘기. 자, 이제
천문현상 두 번째 태백주현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태백주현, 뭔 말이에요? 태백은 금성이라고 그랬고요. 나주자예요. 볼견이 아니라 나타날 현. 그래서 이 태백주현은 우리 전문가 저 방 안에 있는 방 이름이 오성실이에요. 저 위에 보여요? 네. 네. 밖에 있는 별관 이름이 태백주현이에요. 2층에 방 4개는 사신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백주현이라는 게 뭐냐? 삼국사기에 고구려백제 신라 모두 천문 관리를 두고 일시로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태백주현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신라 4회, 고구려 1번, 백제 3회 등 총 8번의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한 중부 문헌비고의 상위부에 보면 우리 민족이 천문을 관측하는 걸 총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어렵게 구했는데 이게 바로 중부 문헌비고. 여기에 집대성을 해놨어요. 우리 민족의 천문 기록들을 다 넣어놔서 여기를 보면 다 정리해서 볼 수 있고, 개별적으로는 삼국사기를 직접 뒤지면 되고, 삼국사기 한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태백주현 검색하면 쭉 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태백성 금성은 실제로 낮에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문제예요. 못 봅니다, 우리는.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천문관리들은 당시에 봤어요. 왜 봤냐? 천문관리들은 하늘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가 지자마자 금성이 떴어요. 그러면 해에서 금성까지 각을 재. 오늘 얼마큼 떨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내일은 보니까 또 얼마큼 이동해 각을 재보면 기준점이.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해가 이만큼 갈 때 어느 정도 각도를 갖다 놓으면 금성이 어디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금성이 가장 밝을 때 그 금성의 시직경의 면적의 밝기가 빈 공간의 하늘의 밝기보다 밝아요. 이해돼요, 뭔 말인가? 실제로 밝다고 금성이 더 주변의 공간의 밝기보다.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에 들어있는 8번의 태백주현의 관측 기록은 사실일 수 있는데 그거를